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정부가 5일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주요 지역에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임무와 단언했습니다. 서울만 봐도 공급량이 2만 가구로 비교적 소규모에다 이마저도 서리풀 지구는 절반 이상이 신혼 부부용이어서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현재 3기 신도시 개발 사업도 토지 보상 비용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 둔화로 프로젝트 파이낸실 조달 상황이 정상화하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도 제대로 된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신규 택지 지정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진영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발표된 신규 택지를 보면 서울 서리풀 지구를 제외하면 모두 외곽에 위치해 수도권 집값 상승 견인과 시장 불안을 야기한 강남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서울 공급량은 신혼부부 물량을 제외하면 9천 가구에 불과한데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 9,510가구가 공급된 뒤에도 집값 상승세가 끄떡 안 하던 점을 감안하면 강남 3구의 수요를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공급 효과를 지켜봐도 늦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준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는 향후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유보지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면서 단순히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린벨트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은 도시계획이란 원칙 아래 입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스스로 원칙을 다 깨는 행위라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경기 고양 대곡지구는 기존 덕양구 화정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맞닿아 있어 사업이 충돌된다는 의견입니다. 김 교수는 물론 대곡역이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GTX-A 노선 정착역으로 입지가 좋은 것은 맞다면서도 고양시가 판단해서 국토부가 마지못해 결정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국토부가 나서서 한 것이라면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서울 주요 지역에 물량을 배치함으로써 시장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서울 등 노른자 알짜 땅이 공급되는 것이어서 기대감과 관심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 발표대로 계획이 진행된다면 충분히 기다릴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공급을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LH, SH, GH 등 토지 보상 자금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천안 복명구 부창지구 복명역 센트럴시티 사업이 입주를 앞두고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마감공사 업체 등은 4일 공사 기성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며 조합 측에 대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급 지급이 늦어질 경우 항의 집회 등 실력 행사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일부 세대가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하고 있지만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확산하면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 이후 입주 절차까지 차질이 예상됩니다. 복명역 센트럴시티는 부창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순천향대 천안병원 인근 천안 동남구 복명동 62-53번지 일원에 25층 총 9개 동 아파트 81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병원과 함께 복명역이 인근에 있어 입지 여건이 우선한 단지로 평가되는 사업지입니다. 문제는 시공을 맡은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8월 회생 개시 신청을 하고 9월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분양에 지난해 7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상당 기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 기일이 1년 6개월가량 늦어진 상황입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발주처인 부창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관리회사인 태광 DNC와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마감공사 등과 관련한 다른 하도급 업체들이 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현장에 참여한 근로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우산업개발회생 신청 이후 조합과 대금 직접 지급 등을 확약하고 공사를 이어왔지만 대금 미지급으로 노무비와 자재대금 지급이 어려워 부득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현장의 마감공사 등과 관련해 중소업체들이 받지 못한 대금은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조합 측이 공사 기성금 지급을 약속하고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심각한 자금 압박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함께 현장 인력의 철수와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회사의 존속 여부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조합원, 수분양자의 입주 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입주 예정자는 공사 지연, 입주 지연으로 이자 부담은 물론 자금 계획, 이주 계획에 큰 차질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지급 문제 등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고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기성에 따른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금 지급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합은 이번 주 사용 승인 요청과 함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앞선 2020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넓힌 데 이어 2년 9개월 만에 면적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하면서입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역 다세대주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제한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같은 85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한 셈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6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다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처럼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주차장 의무화 관련해선 주택업계에서 볼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허용은 긍정적이지만 주차 대수로 확대로 인해 기준 개정 효과가 반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